네, 개장 이후 30분이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이슈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빈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 구간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처럼 국내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2,50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처럼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 코스닥도 점점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제 미국장 보면서 네. 야, 어마어마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총 1위가 엔비디아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상방 출발로 4%가량 출발했는데 어제 총 등락률이 7%가량 나왔습니다. 아래로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변동성을 어마무시하게 키웠어요. 이제 오늘 미국의 옵션 만기가 또 다가와 있는 만큼 그 변동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삼성전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 위주로 일단 선행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계에서 수급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좀 우리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강하게 들어오기보다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펼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싸다라는 점은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인 만큼 기술적인 이 리바운딩을 활용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는 아직도 1,400원 언더로 내려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뉴 노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쓰면서 지금 환율이 다시 한번 1,200원대로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라도 환율이 올라섰다 내지는 이 금리 변동성 때문에라도 더 이상 환율이 내려가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 내에서는 지금 상승이 나와도 상승의 힘이 그렇게 우리가 강력한 기대감을 보이시기보다는 현재 좀 기술적인 자리에 거의 도달했다고 1차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이제 20일 이평선을 도달한 상황이에요. 그 차트 한번 보시면서 넘어갈게요. 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일선과 21선 위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분홍색 라인으로 체크를 해드릴 텐데, 현재 구간에서 계속 보시면은 맞고 밀렸던 모습이 있는 만큼 오늘 고가를 조금 더 넘어가는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20일 이평선을 위로 안착하는 모습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반등 시도 가능해요. 335포인트니까요. 기술적인 측면까지 이제 20일 이평선 이 구간만 안착하면 된다. 앞으로 이 구간까지 1%도 안 되는 구간이 남아있는 만큼 빠르게 이 구간 반등 시도하면서 넘어가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의 20일 이동평균선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에서는요,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SKC의 자회사가 미국에서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관련주가 모처럼 반등하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 오랜만에 봅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 유리기판주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SKC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R&D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포인트 때문에 지금 SKC 올라가고 피롭틱스 올라가고, 이제 대장주로 평가받는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가 진행되는구나 라는 점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R&D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과 연관성은 있을 수는 있죠. 미국에서 투자 집행이 진행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높으니까요. SKC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렴했었던 구간은 맞습니다. 전반적인 큰 반도체들 뭐 전방위라든지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복세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SKC나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가권 구간에서 빠른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일단 관심도를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방위 산업, 특히나 이 반도체들이 레거시나 아니면은 원래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소재 아니면은 전공정, 후공정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못 갈 때는 차라리 기대감을 안고 있는 섹터가,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가 저렴하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KC 유리기판, 지금 당장 SKC 같은 경우에도 2공장 증설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일단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인 만큼 안전하게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구간에서 빠르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제 생산량이 나오고 납품에 대해서 기일이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리기판이 계약을 맺었었던 업체들이 어디입니까? 인텔 이곳입니다. 인텔이에요, 인텔.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최근에 실적이나 내지는 PC 전방 사업분들이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때문에라도 추가적인 투자가 좀 제한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SKC나 필옵틱스가 이제 실적을 내기 시작할 때 그때 보면 늦지 않나요? 그때 다 올라가 있지 않나요? 라는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이미 올라가 있어도 더 올라갈 룸이 생긴다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실질적인 측면까지 챙겨보고 넘어가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거시의 모멘텀이 약할 때는 오히려 성장 기대감이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를 보자. 그 중에서 좀 SKC와 필옵틱스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실적을 보고 접근하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세 번째 이슈에서는 정유 가스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공급 우려에 WTI가 올랐죠. 북해 유전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고 전쟁 확전 우려에 또 유럽의 가스값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유 가스주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10월 말일 11월 초 때 이미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짚었었죠. 네. 12월 달에 이제 제일 위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천연가스가 올라갈 사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됩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중에서 저희가 먼저 다뤘었던 일정이 12월 말일에 러시아가 지금 원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진 다음에 러시아 유럽에다가 천연가스 공급 안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닙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존재하는 송유관을 통해서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송유관과 대해서 내지는 전쟁에 대해서 확전에 대해서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송수송관과 관련해가지고 천연가스에 대한 상승분은 충분히 이슈가 붙을 만하다. 특히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 AI 발전까지 들어가고요. 계절성 이슈도 있고요. 네, 지금 전쟁까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는 겁니다. 자, 다만 오늘 중에 보시면은 천연가스 관련주들 내지는 방산주들이 장 초반에 떴다가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그럼 이거 왜 그러냐? 네. 지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지수가 네.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수가 그러면은 약간 이런 종목들은 인버스적인 성격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지수가 흔들리거나 네. 빠질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 방산주 내지는 이런 천연가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성에너지 내지는 GSE가 필두로 지금 올라가서 음봉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 종목들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눌림이 나올지언정 차트가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만큼 지금 천연가스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12월 달에 12월 말일 날 공급이 끝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어때요? 확정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푸틴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복으로 ICBM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지금 한 대, 두 대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받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천연가스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요새 이제 전체적인 시황 쪽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매크로랑 CTA 포지셔닝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적인 이슈로 좀 넘어가요. 천연가스 얘기하다 시장으로 잠깐 돌았는데 네. 마저 좀 할게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 드렸었는데 기억이 이제 나서 지금 보시면은 원래 매크로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은 원래 계절성적인 이슈로 10일, 12일, 2월까지 좋은 모습을 일반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매수세가 적군이 들어오고요.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거꾸로 CTA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채권 그리고 원자재 쪽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채권이랑 원자재가 올라오면 뭡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은 금리 변동성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나 이런 원자재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우리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시 계절성 이슈로 시장이 올라갈지 여부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합적인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지만 인버스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정유 가스주 접근하시려면 코스피 지수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종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저희가 8일에 매수한 BHI가 5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VI가 걸렸거든요.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BHI가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원전도 들어가고 게다가 LNG 발전까지 들어가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말 대장이고 설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2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요. 2만 원까지
2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네, 기업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해서 조정이 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면 오늘 눌렸을 때 사야겠죠. 오늘 천연가스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 9,500원 편입하겠습니다. 네. 대성에너지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연가스에 대해서 12월 달에 충분하게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접근했으면 물렸겠죠. 네. 현재 구간 1% 가까이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앞서서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12월 달에 유럽 공급하는 우렝고이 가스관이 종료가 됩니다. 이 가스관이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그러면은 지금 선행적으로 시장이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이 가스관 공급과 연결성으로 12월 달 내지는 지금 구간부터 12월 달까지는 전쟁 확전에 대해서 우려감을 우리가 충분하게 안고 가야 되는 시장인 만큼 최근에 시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확산 내지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어적인 성격을 띨 수 있는 종목들을 꼭 방산주 내지는 이런 천연가스 관련주를 꼭 포트에 편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아까 GSE나 대성에너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음봉 전환하면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장 기준으로도 300일 이동평균선 내지는 앞서 위에 고가로 있는 저항대들을 지지대들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 편향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목표가 달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슈와 탑픽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매경 다람쥐로서 시청자님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행복했고요. 그리고 방송 그리고 투자 면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등시오늘 일부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망하지는 마,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 제발 더 이상 귀찮게